자, 오늘은 도형의 이동을 배울 겁니다. 자, 요 지금 단어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대수하고 미적분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는데 뭐 진짜 직선하고 원하고 도형의 이동, 특히 도형의 이동 오늘 내가 지금부터 쭉 설명을 드릴 텐데 이 규칙을 지금 바로 외우셔야 돼요. 자, 여기 뭐 잡다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칠판에다가 한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근데 이미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여러분들 학년은 여러 번 이걸 설명을 했었어요. 자, 첫 번째 도형을 이동하는 방법은 두 가지, 그러니까 교육 과정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원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다 교육 과정에서 빠져가지고. 자, 도형을 이동하는 방법은 첫 번째 평행 이동이 있고요. 평행 이동, 자, 평행 이동이 있고요. 두 번째는 대칭 이동이 있어요. 대칭 이동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평행 이동은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점을 평행 이동하는 방법하고 도형을 평행 이동하는 방법이 달라요. 얘는. 그런데 대칭 이동은 점과 도형이 일치해요. 점과 도형이 일치해요. 규칙이. 그래서 지금 제가 칠판에 한번 쭉 적어드리면 금방 다 외울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도형의 종류는 크게 점과 직선과 곡선과 원, 아직까지는 이렇게 4개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점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좌표평면 위에 있는 점을 말하는 거고, 여기에 있는 직선은 여러분들 예상대로 1차 함수입니다. 1차 함수. 얘는 1차 함수고요. 얘는 2차 함수고, 원의 방정식 배웠기 때문에 이거 4가지를 보는 건데, 자, 평행 이동을 할 때, 자, 점은, 자, 제가 점은 이렇게 쓸 거예요. 자, x, y 이렇게. 자, 점을, 자, 여기는 점을 x축으로 플러스 p, y축으로 플러스 q만큼 평행 이동하면 점을 평행 이동할 때는 부호가 그대로예요.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도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도형은 제가 이렇게 쓸 거예요. 이제 이렇게 도형 음함수 표현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직선 같은 경우에는 뭐 2x 빼기 y 플러스 5는 0, 얘하고 모습이 똑같지? 그 다음에 뭐 원의 방정식도 뭐 대표적으로 뭐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지? 그 다음에 뭐 굳이 하자면 뭐 2차 함수도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지? x하고 y에 대한 식이 있고 는 0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도형을 평행 이동하면 도형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도형은 점하고 다르게 부호가 반대예요. 부호가 반대예요. 부호가 반대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2차 함수 할 때부터 많이 경험을 하셨잖아. 뭐 y는 2x 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y 자리에 y 빼기 2를 대입하고 x 자리에 x 플러스 1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평행 이동 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야? 우리가 최근에 배운 원의 방정식도 마찬가지지? 그죠? 여기 있는 원을 이렇게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돼? x 자리에 x 플러스 1을 집어넣고 y 자리에 y 빼기 2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자, 점과 도형의 평행 이동 규칙을 중학교 때 이미 배웠어요. 어려운 사람. 근데 이제 문제에서 표현 자체가 이렇게 나올 거야.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도형이 뭐 이런 식으로 바뀐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이러한 과정으로 어떤 직선이 옮겨진다. 그럼 너네가 딱 보고서 얘가 도형이니까 아 얘는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했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셔야 돼요. 오케이? 여러분들한테 얘가 이렇게 됐다는 이런 식으로 줘요. 오케이? 아무튼 점하고 도형은 부호가 반대라는 사실. 자, 그 다음에 대칭이동은 자 우리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는데 네 가지가 있죠.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키고 두 번째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키고 세 번째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키는데 근데 이제 두 가지를 더 배울게요. 네 번째는 y는 x에 대칭시키는 거하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 뭐 개념 원리에는 이렇게 네 가지만 나와 있거든요. 근데 하나를 더 가르칠게요. 다섯 번째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인 거 이거 5개를 아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이겁니다. 자, 점일 때는 x, y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는 이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키면 y의 부호가 반대가 되죠. 그지? 지금 외워. 지금 외운 거야. 그 다음에 y축 대칭은 x, y가 있으면 x의 부호가 반대가 돼요.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은 x, y가 있으면 x, y 부호가 둘 다 반대가 돼요. 그 다음에 y는 x에 대칭이동하면 x랑 y의 위치가 바뀌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여기 있는 네 번째가 이제 우리가 뒷부분에서 배울 역함수라고 하는 걸 배우는데 역함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역함수 x랑 y의 위치를 바꾸는 거 y는 x에 대칭하는 거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이동하는 건 뭐냐면요 위치도 바꾸고 부호도 바꾸는 거예요. 오케이? 자 외울 수 있겠어요? 어떤 점이나 도형을 여기서 말하는 도형은 요거 세 개를 말하는 거야. 직선, 곡선, 원이야.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y만 부호가 반대고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x만 부호가 반대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키면 x, y 부호가 둘 다 반대예요. 그 다음 y는 x에 대칭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얘는 x랑 y의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역함수예요.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우리가 합성함수는 이미 배웠거든요. 공통수학 1에서 이미 배웠어요. 배웠는데 이제 그게 여러분들이 합성함수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갔는데 역함수가 x랑 y의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엄청 중요한 화두입니다. 공통수학 2에서. 근데 y는 마이너스 x는 위치와 부호를 둘 다 반대로 가는 거야. 자, 그럼 이제 하얀색은 뭐야? 점이고요. 도형은 여기다 앞에다가 이렇게 F만 적어주면 되죠. 이렇게. 제가 왜냐면 지금 점하고 도형이 위치가 같다고 하였으니. 오케이? 자, 개념은 이게 다예요. 이거랑 플러스 자 선대칭과 점대칭과 선대칭에 대해서 배울 텐데 실은 여기는 점대칭하고 선대칭은 초등학교 때 배웠죠. 초등학교 몇 학년 때 배웠나? 5학년 2학기 때 배웠죠. 5학년 2학기 때 점대칭 도형, 선대칭 도형 배웠어요. 그게 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대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만든 거예요. 자, 점대칭은 자, 중점 조건 하나로 문제를 풀고요. 선대칭은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 2개로 문제 푸는 거. 이제 이렇게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칠판에 있는 내용이 앞으로 수학을 할 때 계속 구구단처럼 계속 쓰여. 구구단처럼.
구구단처럼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얘들아 30초 정도 칠판을 보면서 배울 내용은 이게 다예요. 이게 다고 여러분들 1차 함수, 2차 함수, 원 다 배웠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규칙을 가지고 문제를 하나씩 풀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개념 원리에서 아주 많이 길게 적어놨어. 지루하게, 엄청 지루하게 적어놨어. 자, 일단 칠판을 좀 보시면서 내가 특히 이제 밑에 있는 대칭이동도 다 외우셔야 돼요. 근데 대칭이동은 좋은 게 점하고 도형이 규칙이 똑같아. 오케이? 오케이? 자, 갑니다. 자, 점이랑 도형은 이해를 하셨죠? 자, 이런 건 너무 시시하니까. 자, 봅시다. 자, 이제 도형에 이동을 할 때 문제를 찬찬히 잘 읽으셔야 돼요. 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자, 이러한 평행 이동에 의해서 다음 점이 옮겨지는 점의 좌표를 물어봤어요. 그럼 문제가 이렇게 주어지면, 자, 얘는 지금 평행 이동이라 하였으니 여기는 이 표현은 지금 점이잖아. 그죠? 도형이라면 이 앞에 F는 0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도형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점의 평행 이동을 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를 보시고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Y축으로 플러스 3만큼 평행 이동한 거구나. 그러면 문제에서 여기 뒤에 붙어있는 조사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점이 어떤 점으로 옮겨지는지를 물어본 거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1하고 3에다가 여기 있는 부호랑 똑같이 마이너스 5 플러스 3을 붙이시면 우리가 원하는 답은 마이너스 4,6이 되는 거죠. 오케이? 한 개 정도만 풀어드리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나와요. 자,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을 X축으로 플러스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물어봤어. 근데 이렇게 직선이 있어. 그러면 이 직선을 표준형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얘는 도형이니까 X축으로 플러스 2니까 X 자리에 X 빼기 2를 대입하고 Y축으로 마이너스 평행 이동하니까 여기 있는 Y에다가 Y 플러스 3을 대입해서 이 식을 정리하시면 그 도형이 나와요. 자, 밑에 있는 것도 해볼게요. X축으로 플러스 2, Y축으로 마이너스 3이니까 Y축에다가 Y 대신 Y 플러스 3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X 자리에 X 빼기 2를 대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식을 끝까지 정리는 해 주셔야 되죠. 오케이? 얘도 볼게요. 얘를 보시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자, X 자리에 X 빼기 2를 대입하는 거니까, X 빼기 2 빼기 3의 제곱, Y에다가 Y 플러스 3 더하기 4의 제곱은 1 이렇게 변형을 하시면 되는데, 자, 봐봐. 생각을 해보면 얘를 바꾸면 x 빼기 5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7의 제곱은 0인데, 자, 봐봐. 여기 원 이렇게 있는데 이 원에 중심이 있는데 얘가 지금 3, 마이너스 4잖아요. 얘를 x축으로 플러스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하면 원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도형을 움직여도 되지만은 원에서 기준점은 원의 중심이죠. 여기 있는 중심은 지금 뭐야? 도형이 아니라 점이잖아. 이 점을 이러한 규칙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돼? 3에다가 2를 더하면 여기가 5가 되고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은 마이너스 7이 돼서 우리가 구한 도형의 중심과 똑같죠? 오케이? 이해하십니까? 자, 보세요. 이제부터 제가 기준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텐데, 기준점. 모든 함수에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1차 함수의
1차 함수의 기준점은 뭐냐면 자 1차 함수에서 제일 특이한 데는 그냥 y절편으로 잡을게요. y절편이 기준점이고요. 2차 함수의 기준점은 자 2차 함수의 기준점은 예상대로 당연히 원의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바보. 원의 중심이 아니라 2차 함수의 기준점은 꼭지점이에요.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의 기준점은 중심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공통수학 2에서 분수함수,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를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자 대수를 배우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와 삼각함수 이렇게 여러가지 함수들을 앞으로 배울 예정이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에도 이런 기준점들이 있어. 그 항상 기준점들을 평행이동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나와요. 이러한 평행이동으로 다음 방정식이 옮겨지는 도형을 물어봤어. 그러면 얘를 읽을 줄 알아야 되잖아. 얘는 지금 점이죠. 도형이 아니라. 그럼 얘는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플러스 5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평행이동 시켜야 되는 거는 점이 아니라 도형이야. 도형이니까 규칙을 알았으니 여기 있는 도형을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2x 플러스 2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야 되죠. 왜냐하면 도형이니까 태어나. 그치? 그 다음에 빼기 y 자리에다가 y 빼기 5를 집어넣으시고요. 빼기 3은 0 해서 얘를 정리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규칙은 간결합니다. 자, 바로 풀어보도록 하죠. 자, 필수예제 1번. 이렇게 줘요. 자, 이러한 평행이동이 있다. 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평행이동에 의해서 마이너스 2,3이 이 점으로 옮겨진대요. 그럼 일단 얘를 봤더니 이 지금 규칙은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점을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하고 이 점을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하면 얘네 둘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a 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a 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b 값은 1이죠. 1번 답은 a 값은 마이너스 1이고 b 값은 1입니다. 그 다음 자 여기 있는 이 점을 이렇게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하여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5가 3으로 갔으니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고 y축으로 플러스 5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렇잖아. 그런데 이 점이 옮겨지는 점의 좌표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점을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플러스 5만큼 평행이동하면 점을 움직이기 때문에 1 빼기 2, 마이너스 3 플러스 5 해서 답은 마이너스 1, 2가 답이 되는 거예요. 밑에 풀어드릴 문제가 없네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마이너스 3,4를 자 보세요. 마이너스 3,4를 마이너스 1,1로 옮기는 평행이동은 도대체 얘를 x축으로 어떻게 여기다가 플러스 2를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x축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하고 4가 1이 되면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점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이제 규칙을 알았어. 그런데 이 직선이 얘가 여기 있는 조사를 잘 보셔야 돼요. 아이고 태연이 또 어제 못 잤나. 3x 빼기
y 플러스 2는 0을 x축으로 플러스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을 하실 때는 얘가 도형이지. 도형이니까 부호가 반대죠. 3 x 빼기 2 빼기 y 플러스 3 플러스 2는 0 해서 얘를 정리를 하시면 3x 빼기 y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9죠. 마이너스 9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7은 0이 되는데 얘가 이거래. 얘가 이거래. 그러면 얘랑 똑같은 거니까 답은 A는 3이고 B는 마이너스 7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봅시다. 아이고, 키포인트. 도형을 지금 이제 문제에서도 fx, y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 x 대신 x 빼기 a, y 대신 y 빼기 b를 대입하라고 나와 있죠. 자, 봅시다. 요거 하나 풀어드릴까요? 1차 함수도 복습할 겸. 자, 이 직선을 여기 있는, 자, 이제 보세요. 요거를 푸실 때 이렇게 얘들아 저처럼 도식화 시키시면 돼요. y는 ax 플러스 b를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한 직선과, 그럼 얘를 평행이동 시켜보자. 그러면 도형이니까 y 빼기 2는 a x 플러스 3 플러스 b지. 얘와 얘가 얘네 둘이서 y축에서 수직으로 만난대. 그러면 여기는 이 지금 표현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두 가지죠. 그지? 하연아, 여기 동그라미 친 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뭐하고 뭐야? 직선 두 개가 y축에서 수직으로 만났대. 여기는 직선 L과 직선 ME. 그럼 하연아, 여기는 그림에서 네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뭐야? 두 개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또 다음이야. 또 하나는 뭐야? 절편이 똑같아. 그죠? y절편이 같죠. 여기는 이 지금 표현에서 두 직선이 y축에서 수직으로 만난다고 하는 이 표현에서 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같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해보면 y는 ax 플러스 3a 플러스 b 플러스 2, 얘는 노란색이 y절편이에요. 그지? 그러면 첫 번째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a하고 2를 곱하면 2하고 a를 곱한 게 마이너스 1이어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 한 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y절편이 같대요. 얘들아, y절편은 여기 요 뒤에 있는 상수항이 y절편이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1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b 플러스 2가 1이거든요. 그러면 b는 얘가 1로 가면 마이너스 1이고 b는 2분의 1이네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b가 2분의 1이니까 b에서 a를 빼면 답은 1이 되겠죠. 자, 이 동그라미 친 이 문장에서 이 두 가지 정보를 아셔야 되는데 잘 모르겠으면 그림을 그려보셔야죠. 이렇게. 그죠? 자, 또 갈게요. 자, 포물선과 원의 평행이동. 자, 여기는 2차 함수 포물선을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p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한 포물선의 꼭지점이 x축 위에 있대.
근데 얘들아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는 이 지금 포물선을 이렇게 평행이동 시킨 거를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 y 빼기 p 플러스 2는 2x 빼기 p의 제곱 빼기 4x 빼기 p 플러스 5가 되거든? 그지? 도형을 평행이동 시킨 거. 근데 이렇게 해봤더니 너무 복잡해. 그죠? 그럼 이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지. 근데 제가 3학년 1학기 할 때 2차 함수 할 때 설명해 드렸는데 2차 함수 문제도 평행이동 할 때 내가 2차 함수의 꼭지점만 따라가라 그랬지. 2차 함수에서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꼭지점이에요. 그런데 꼭지점이 자 꼭지점만 따라가면 되는 거야. 자 볼게요. 자, 1번 보시면 여기 있는 2차 함수 자 2차 함수의 꼭지점을 구해보시면 플러스 1 자 이게 5니까 이제 플러스 3 자, 이렇게 해서 2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3에서 이 녀석의 꼭지점만 따라가자. 원래 있는 이 녀석의 꼭지점. 자, 이 녀석의 꼭지점을 그제 포물선 전체를 보지 말고 꼭지점만 보는 거야. 얘를 x축으로 플러스 p, y축으로 p 플러스 이만큼 평행이동해요. 그러면은 여기는 꼭지점은 지금 물론 도형 위에 있긴 하지만 틀림없이 점이기 때문에 부호가 똑같아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포물선의 꼭지점이 1 플러스 p, 3 플러스 2 플러스 2가 되는 건 맞죠? 그죠? 그런데 이 녀석이 x축 위에 있대. x축 위에 있다는 말은 이 뒤에 있는 녀석이 빵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p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이러한 평행이동에 의해서 이 원이 이 원으로 옮겨질 때 상수 AB를 구하래. 그러면 자 여기서 지금 얘는 지금 뭐야? 점이죠? 이 녀석의 뭐야? 규칙은 뭐예요? 아 스타일 부기계. 자 얘는 규칙이 자 이녀가 얘는 어떻게 평행이동을 하는 거야? x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을 하는 거야? 3 플러스 3. y축으로는 마이너스 4 그렇죠. 지금 인영이가 여기 있는 이 표현을 보고서 아 평행이동의 규칙이 x축으로 플러스 3,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을 하는 걸 알았어. 근데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니 복잡하지. 차라리 이 원의 중심을 보는 게 낫죠.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은 자 보세요. 요거 두 개만 보면 x 플러스 2의 제곱 얘하고 얘를 보시면 y 빼기 1의 제곱이고 자 여기 5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 5 빼기 a가 오면 되죠. 그지? 그러면 자 이거에 의해서 이 원이 얘가 뭘로 옮겨진대?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b의 제곱은 3으로 옮겨진대. 얘를 x축으로 플러스 3,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하면 얘가 된대. 근데 우리의 뭐야 관심은 이 녀석의 중심은 이거고 이 녀석의 중심은 1, 마이너스 b거든요. 그럼 얘를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뭐랑 똑같아야 돼? 여기 있는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3을 하고 여기 있는 1에다가 마이너스 4를 한 것이지. 그러면 이거 실제로 계산하니까 1 나왔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b는 일단 3을 구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원을 얘들아 평행이동한다고 해서 여기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 지금 반지름의 제곱이잖아요.
원을 평행 이동한다고 해서 원의 반지름이 바뀌지 않지. 그러면 얘네 둘이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A는 뭐가 돼요? A는 2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서인이 머리 멋있네요. 빠만 했어요. 아니요. 멋있게 됐는데 뭔가 머리가. 자, 해 시시해. 벌써 연습 문제? 자, 여기는 일단 진도를 쭉 뺄 거니까 연습 문제 스텝 1까지만 풀어보세요. 오늘은 진도를 쭉 빼고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를 쭉 풀어줄 겁니다. 나는 대칭 이동을 하고 싶거든. 어머, 태연아, 너만 자고 있어. 졸리면 일어나. 제가 지금 영상을 찍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지적을 못하는 겁니다. 자, 서인이 잘 들어요. 너 오기 전에 기다리는 거 다 했거든. 자, 얘들아, 점을 평행 이동하면, 근데 여기 너무 막 지루하게 다 엄청 많이 써져 있는데 읽어봐. 개념 원리가 또, 자, 성의가 있지. x축 대칭은 y의 부호가 바뀌고, y축 대칭은 x의 부호가 바뀌고, 원점에 대한 대칭은 xy 부호가 모두 바뀌는데, y는 x 위치가 바뀌지. 근데 여기 아까 우리가 그게 없네. 하나 더 볼까?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된다고? x, y가 위치도 바뀌고 부호도 바뀌어요. 오케이? 책이 없으니까 하나 추가할까? 서인아, 점하고 도형이랑 똑같은 거니까 지금 외워. 알았지? 그래도 교육청 모의고사를 보니까 이서인에 대한 희망이 생겨서 네, 좋습니다. 모의고사 잘 봤기 때문에. 자, 여기 또 이런 거 설명해봤자 니네 어려워해. 설명하지 않을 거야. 그냥 외워. 자, 도형도 똑같아요. 자, 도형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책에. 얘를, 자, 여기 있는 도형을 어떤 도형을 x축에 대해서, 자, 이 도형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건 이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대수하고 미적분 하실 때 이걸 엄청나게 많이 할 거야. 그래프를 그려놓고 x축 대칭시키고 y축 대칭시키고 막 왔다 갔다 이걸 엄청 많이 할 거야. 그래서 엄청 오늘 수업하는 거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도형이.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도형을 구하려면 y 자리에다가, 그러니까 y의 부호만 바꿔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y축 대칭은 x의 부호만 반대로 바꿔주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자, 보세요. 여기 도형이 이렇게 있고, 여기 도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 도형이랑 이 도형은 원점에 대해서 점대칭이지. 그치, 태연아? 그러면 x랑 y의 부호를 둘 다 바꾸라는 이야기예요. 부호를 바꾸라는 이야기야. 그런데 얘가 중요한데, 얘가 이제 여기다 필기할까요? 얘가 함수 fx면 얘는 함수 인버스 x라서 얘네 둘을 서로 역함수라고 해요. y는 x에 대칭하는 거. 근데 얘는 x하고 y의 위치를 바꾸는 거야. x, y의 위치를 교환하는 거예요. 위치를 교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 이동하는 거는 또 어떻게 될까? 얘는 f, x, y는 0이 있는데 얘를 위치도 바꾸고 부호도 같이 바꾸는 거예요. 이것도 알아야 돼요. y는 마이너스 x도. 그 다음 상황은 이런 상황일 거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그림을 엄청나게 많이 그릴 거예요. 어떤 함수하고 그 함수의 역함수.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요 다음 단원부터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 천천히 빌드업을 하는 겁니다. 집합 명제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자, 할게요.
자, 빨리 한번 익혀보도록 합시다. 여기 있는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y만 부호가 반대가 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에요. 그 다음에 이 점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x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면 되니까 2, 3이고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x랑 y의 부호를 둘 다 반대로 바꿔주는 거예요. 규칙을 지금 외우세요. 지금 주무시지 마시고. 그 다음 이 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x랑 y의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자, 볼게요. y는 x의 대칭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좀 그림을 그려드리면 에이, 그림이 엉망이네. 자, 여기가 y는 x예요. 봐봐 얘들아. 여기 있는 이 지금 점이 예를 들어서 2, 3이야. 그죠? 여기가 원점이면 2, 3인데 2, 3을 y는 x에 대칭 이동시키면 여기지. 그죠? 3,2죠. 실제로 x랑 y의 위치만 반대로 바뀌죠. 이해하십니까? 이걸 잘 봐도 이게 뭐라고? 역함수야. 역함수. x랑 y의 위치를 바꾸는 거. 자, 갑니다. 여기 있는 이 직선을 다음과 같이 대칭 이동한 방정식을 구하래. 이 직선이 뭔지 모르겠으나 그림을 그려드릴까요? 이거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얘는 x절편이 음수죠. y절편은 양수지. 부호만 알면 되잖아. x절편은 음수, y절편은 양수죠. 직선은 이런 상태예요. 그지? 이 지금 하얀 직선이 대충 3x 빼기 2y 플러스 2는 0입니다. 얘를 그릴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여기 있는 이 직선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대. 그러면 그림은 이렇게 그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맞지? 자, 볼게요.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자, 뭐 y의 부호만 반대가 되기 때문에 자, 한 큐에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지? 얘는 지금 기울기 마이너스지? x랑 y 부호가 똑같은 거니까 x절편도 마이너스고 y절편도 마이너스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직선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x 대신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이에요. 그럼 얘는 기울기 플러스죠. x절편도 플러스고 y절편도 플러스죠. 그럼 그림은 어떻게 될까?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그리면 얼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지? 보입니까? 그럼 얘가 2번 직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하얀색 직선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얘네 둘 다 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이에요. 그러면 얘는 기울기 플러스죠. x절편 플러스고 y절편 마이너스지. x절편 플러스고 y절편 마이너스니까 얼추 이래요. 얘가 3번 직선이에요. 얘네 둘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거예요. 그 다음에 y는 x의 대칭이래. y는 x의 대칭. 그러면 이 직선에서 x랑 y의 위치를 바꿔요. 그러면 자, 얘가 일로 오니까 마이너스 2x, 얘가 일로 가니까 3y 플러스 1은 0이고 3y 빼기 2x 플러스 1은 0이에요. 자,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지만 여기 있는 이 직선이 이 직선의 역함수예요. 역함수. 이거는 나중에 지겹게 그릴 거라서 자, 볼게요. 여기 있는 포물선을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아이고. 자,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빼기 3이 답이에요.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y는 그대로인데 x 자리에 마이너스 x 집어넣어봐야 x제곱이고 x 자리에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플러스 2x고 플러스 3이에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고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이거고 이것도 부호가 반대가 되면 2x 플러스 3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표현하면 좋지 않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마이너스 x제곱 빼기 2x 빼기 3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 규칙만 숙지하시면 쉽습니다. 자, 여기 있는 원을 다음과 같이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y 대신 마이너스 y를 집어넣거든. 그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곱셈 공식을 처음 배울 때부터 얘하고 얘가 똑같은 거를 알고 있죠?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원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데 뒤에는 그대로고 여러분들은 이미 이 표현이 x 플러스 3의 제곱이랑 같다는 거를 곱셈 공식 처음 배울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 대신 마이너스 x, y 대신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면 이 식을 정리하시면 x 플러스 3의 제곱 x 플러스 3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은 6이에요. 그 다음 이 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x랑 y의 위치를 바꾸니까 이 자리에다 x를 넣고 이 자리에다 y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3의 제곱은 6이 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빨리 구할 수 있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볼게요. 4,6을 내 책이 어딨나? 4,6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이 P래요. 그러면 태연아 4,6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P의 좌표를 한번 구해줄래? 태연이가? 뭐예요? 그쵸. 4,-6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점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Q도 태연이가 구해줄래요? 마이너스 4, 그죠? 그러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제가 원하는 거는 그냥 겸손하게 하죠. 자, PQ의 기울기 구해볼게요. PQ의 기울기, 자,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기울기 4에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에서 6, 그러면 8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두 점 중에서 얘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y 플러스 6은 마이너스 2분의 3, x 빼기 4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죠. 그죠? 갑니다. 자, 보십시다. 오늘 배우는 거 쉬워요, 얘들아. 쉬워. 그 규칙. 아까 제가 처음에 정리해드린 규칙만 외우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처음 배울 때는 이제 나중에 시험 문제는 되게 어렵게 나오는데 실은 여기가 되게 어렵게 나와요. 근데 이제 그림을 안 그리면은 못 풀게 나와. 이제 그림을 자꾸 그려버리게 해야 되는데 이 원을 y는 x에 대칭 이동한 원과 x축으로 플러스 a, y축으로 플러스 b만큼 평행 이동한 원이 일치할 때 a, b를 구하래. 근데 특히 원의 방정식은 도형을 구하지 말고 제가 원의 중심만 따라가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녀석의 중심은 굳이 이걸 바꿔야 될까? 원래 중심은
원래 중심은 요거 두 개만 보면은 딱 나오죠. 마이너스 2지. 지금 문제에서 반지름을 알 필요가 없잖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녀석과 얘를 보면 원래 중심은 마이너스 2,1이죠. 굳이 안 바꿔도 되잖아, 그지? 그런데 얘를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2지. 그 다음에 얘를 x축으로 플러스 a, y축으로 플러스 b만큼 평행 이동한대. 그럼 얘를 x축으로 플러스 a만큼, 근데 지금 중심이니까 도형이 아니라 점을 평행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a, 1 플러스 b가 되죠. 근데 얘네 둘이 똑같다고 하잖아. 그러면 얘하고 얘가 똑같은 거니까 a의 값은 3이고 얘하고 얘가 똑같은 거니까 b의 값은 마이너스 3이면 되겠죠. 오케이? 자,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 밀려도 괜찮으니까 오늘 배운 데부터 하세요. 알았어? 오케이. 아무 상관 없으니까. 자, 보세요. 여기를 좀 풀어줘야 되겠다. 자, 이 직선을 y축에 대칭 이동한 직선에,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이 직선을 y축에 대칭 이동한 직선을 먼저 구해보자. 이 직선을 y축에 대칭 이동한 직선은 y는 3x 플러스 6인데 이거의 수직이래. 그러면 우리 직선의 기울기는 뭐예요? 우리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기울기와 점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공식을 알고 있어서 y 빼기 4는 마이너스 3분의 1 x 더하기 3이고 얘를 정리하시면 되죠. 오케이? 자, 이 직선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이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은 2x 그대로 가고 y만 부호를 반대로 바꾸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직선이 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대. 얘들아, 어떤 직선이 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반드시 어디? 원의 중심을 지나야 되죠. 그 다음에 어떤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가야 돼요. 이거 제가 직선의 방정식 할 때 엄청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원의 중심을 지나면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나면 넓이 2등분하고, 자,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마름모, 그죠? 정사각형 이런 애들 다 대각선의 중점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선이 이 지금 원의 중심이 4, 마이너스 k니까 이 직선이 이 중심을 지나가야 되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는 거죠. 쉬워요. 여기 자, 그 다음에 진도가 많이 처진 학생들은 연습 문제 풀지 마시고 필수 예제만 푸세요. 알았어? 필수 예제만 푸세요. 자, 요 직선을 x축에 대해서 a만큼 평행 이동한 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이 2,1을 지날 때 뭐야? 하나씩 천천히 해보자. y는 3x 플러스 2를 x축으로 플러스 a만큼 평행 이동한 후, 그러면 먼저 이제 하나씩 해보자. 평행 이동한 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니까 첫 번째 x축에 대해서 평행 이동을 시키면 y는 3x 빼기 a 플러스 2가 되죠. 그 다음에 이 직선을 무엇에 대해서? 원점 대칭시키래. 그러면 이 직선을 원점 대칭시키면 x랑 y의 부호만 반대로 바꿔주면 되니까 요렇게 여기까지 됐어요.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이 2,1을 지나는데 굳이나 이 직선을 정리할 필요 있을까? 없죠? 얘가 2,1을 지나니까 얘를 여기다 그냥 그대로 대입하면 되지. 그러면 y 자리에 1, x 자리에 2니까
이거 풀어주시면 A 값 나오겠죠. 오케이? 문제 읽고서 저처럼 이렇게 도식화 시키시는 게 좋아요. 오케이?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차근차근. 이 원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후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한 원이 이 직선에 접한대. 하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아. 일단 첫 번째 Y축 대칭을 시킬게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X 대신 부호가 반대니까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4X는 0이 있는데 그냥 얘를 먼저 원으로 만들어 볼까?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4가 되겠네요. 그러면 얘를 Y축 대칭을 시키면 근데 실은 이걸 보는 것보다 중심을 보는 게 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이 중심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뭐예요? 태연아 2,0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어떻게 돼? 어머 다 내용은 알고 자고 있는 거구나. 대박.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2,0이니까 이 도형도 바뀌죠. 그 다음에 얘를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얘를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시키면 마이너스 2,1이 중심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 X 플러스 2의 제곱 Y 빼기 1의 제곱은 4가 되는데 이제 그림 그려야지. 그림 그리고 직선이 있어야 되지. 여기 있는 이 원은 마이너스 2,1이고 자 반지름은 2죠. 여기 있는 직선은 mx 빼기 y 빼기 2는 0이지. 꼭 이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자, 원의 중심과 접선 사이의 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고 2니까 2는 자 1차 함수 개수 제곱의 합에 루트 씌우시고 여기 있는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m y에다가 1 대입하시면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2m 빼기 3이야. 그지? 근데 여기에다가 뭐 할 거야? 절대값 씌울 거잖아. 그지? 절대값 씌우면 2m 플러스 3이 되죠. 이해했어?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곱하면 2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은 2m 플러스 3인데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제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다행히도 이 둘은 지워지고 12m은 마이너스 5가 돼서 m값은 마이너스 12분의 5입니다. 이해하셔? 자, 원 한번 복습했어요. 여기서 절반만 알아듣고 있으려나? 서윤이 알아듣지? 아, 내가 정말 너의 모의고사 등급을 보고 내가 심하게 생겼어. 좋아. 봐! 자, 보십시다. 자, 필수제 7번의 별표 이제 300개. 자, 이제 시험 범위가 도형에 이동이 되면 이제 지금과 같은 문제들을 자, 풀어야 되는데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림을 안 그리면 풀 수가 없어. 죽었다 깨어나도. 수학과 대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수학과 교수도 그림을 안 그리면 풀 수가 없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단원의 이름이 뭐라고요? 도형의 방정식이야.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푸는 단원이에요.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푸는 단원이 도형의 방정식이야. 그림을 못 그리면 뭐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1차 함수하고 2차 함수
그리는 거를 다 가르쳤기 때문에 그죠? 중학교 때 엄청 빡세게 가르쳤기 때문에 자 갑니다. 자, 두 점이 있는데 그림을 그리면 A라고 하는 점은 0,2입니다. B라고 하는 점은 6,3이에요. 이 그림에 있는 A라고 하는 점과 B라고 하는 점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 근데 X축 위를 P라고 하는 점이 움직여. 자, 처음엔 P가 여기 있다고 한번 해볼까? 그러면 PA의 길이와 PB의 길이를 더한 거에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P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P가 뭐 얼추 여기쯤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PA와 PB의 길이의 합을 물어봤어요. 지금 그림이 똑바로 그려졌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지금 계속 움직이잖아. 그치? 그런데 이런 상황이면 니네가 뭔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둘 중에 하나를 대칭 이동시킨 겁니다. 대칭 이동. 이 B를 B 프레임으로 잡고 6,-3으로 가요. B 프레임을. 그러면 이 길이가 똑같죠? 그렇다면 이렇게 그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합동이지. 그죠? 현은지 씨, 저 삼각형 두 개 무슨 합동이에요? 파란 거 두 개 똑같다는 보장 있어요? SAS. 그죠? SAS죠. 이 길이 똑같고 이 길이 똑같고 90도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 가지고 입실험할 건 없지만 근데 보시면 이 파란 선은 이쪽으로 옮겨져요. 근데 평면 위에 있는 이 두 점이 이렇게 곡선으로 휘어지면 안 되지. 어떨 때 최단거리야? 일직선으로 쫙 펴야 되죠. 그지? 이렇게 휘어서 가는 것보다 일직선으로 가는 게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있어? 피타고라스의 정리도 알고 있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도 구할 수 있는데 이 그림상에서 A 곱하기 B 프레임의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되죠. 이렇게 휘어서 가는 것보다 일직선으로 가는 게 더 좋은 거고 게다가 P라고 하는 점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우리가 P의 좌표도 구할 수 있겠다. 그지? 왜냐하면 니네는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 구할 수 있고 그 직선의 X절편이니까. 오케이?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그냥 자 여기 길이가 뭐야?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니까 여기가 5야. 여기는 6이죠. 6이고 여기가 5야. 그럼 이 길이가 뭐야? 36 더하기 25니까 루트 36 더하기 25니까 답은 루트 61 되겠네요. 자 그런데 아이고 또 풀어준다고? 자 또 풀어줄게요. 아 안돼 안돼 아씨 왜 자꾸 저기 걸리는 거지? 몇 페이지니? 110 115쪽이니? 111쪽이에요. 오늘 선대칭까지는 좀 무리가 있겠네. 일단 기본적인 것만 한번 쭉 할게요 얘들아. 어머 111쪽. 자 그러면 자 267번 볼게요. 어머 선생님 두 점이 있는데 A는 1,2고 B는 3,4예요. 근데 선생님 Y는 X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PA 더하기 PB의 최소값을 구하고 그때의 점 P의 좌표도 구하래요. 자 갑니다. 자 그림을 아이고 뭐야 흉측하게 그림을 크게 그릴게요. Y축과 X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되게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X축, Y축 그리고 Y는 X 그리고 항상 뭘 시작하기 때문에. 자, 1,2는 어디에 있을까요? 1,2는 아무래도 이쪽에 있겠죠. A가 1,2예요. 3,4는 어디 있을까요? 3,4도 대충 여기 있어요. 근데 자 보세요. y는 x라고 하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x값이랑 y값이 똑같죠? 얘보다 위에 있는 애들은 뭐예요? y값이 x값보다 더 크지. 이쪽에 있는 애들은. 근데 또 예를 들어서 뭐 c가 있는데 c는 뭐 2,3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 2,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점들은 뭐예요? y가 x보다 작죠. 직선보다 위에 있으니까 등호가 이걸로 바뀌고, 직선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등호가 이렇게 부동으로 바뀌는 거 납득됐어요? 오케이? 자, 아무튼 상황은 이러한 상황인데, 자, 점 P가 이 하얀 직선 위에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아까 제가 풀어드렸던 문제에서 그냥 이렇게 있으면 점 P가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아까 여기가 A고 여기가 B였으면 얘를 이렇게 대칭이동 시켰잖아. 그지? 그냥 여기 X축 대신 Y는 X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대충 P를 여기로 잡을게요. 그냥 얘를 이 그림에 있는 X축처럼 보시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점을 y는 x에 대해서 이 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켜야 되죠. 그럼 여기가 B'인데 우리는 이 점의 이름이 x랑 y의 위치를 바꾸니까 4,3인지 알고 있죠. 근데 문제에서는 PA와 PB의 길이의 최소를 구하라 그랬어. 그지? 그러면 어차피 얘를 이렇게 대칭이동 시키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도 똑같아지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빨간 선분이랑 파란 선분 더한 거에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 그지? 어떻게 돼 있어야 되겠어?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A, B 프레임의 길이죠. 그러면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 보시면 4에서 1 뺀 거의 제곱이니까 9. 그 다음에 3에서 1 뺀 거의 제곱이니까 1 해서 답은 루트 10이에요. 이 그림 그릴 수 있겠어요? 나중에 꼭 여러분들 스스로 그리셔야 돼요. 이거 그림 안 그리고 못 풀어요. 오케이? 이거 시험 문제 1순위입니다. 자, 지금 다 그냥 교과서 기본 예제 수준이에요. 자, 이번에는 A하고 B가 고정되어 있고, 자, P는 Y축 위로 움직이고, Q는 X축 위로 움직일 때, 자, 이 세 점, PA와 PQ와 QB, 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 세 직선의 거리의 합의 최소값을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여기는 B가 지금 6,1이잖아요. 이 B를 자 이렇게 평행이동 시켜요. 그래서 여기를 B 프레임으로 갈게요. 그러면 B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니까 이 점은 6,-1이에요. 그 다음에 이 A라고 하는 점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켜요. 이렇게 대칭이동 시키고 이 점은 A 프레임인데 A라고 하는 점이 2,3인데 이 점을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2,3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 그지? 그러면 최단 거리는 이거를 일직선으로 이렇게 펴준 녀석이겠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거의 최소값은 A', B'의 길이기 때문에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6을 뺀 거의 제곱이니까 88에 64 루트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4니까 제곱하면 16. 그러면 최종 답은 루트 80이 되겠네요. 이 그림 이해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그리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점대칭과 선대칭인데 많이 했네요. 점대칭과 선대칭인데 이걸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는 게 좋을 듯 싶고, 아까 연속 문제 연습 문제 다음에 한꺼번에 몰아서 해드릴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